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수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검사가 거의 마무리되면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폭이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 경계심이 늦춰질까 봐 걱정입니다. 아직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뚜렷한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는 사례가 전국에서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원인 불명 사례를 통해 집단 감염이 발생할 경우 2차, 3차 유행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는 특정 집단에 대해 집중적인 조치를 해왔다면 앞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감염원, 즉 스나이퍼형 감염원에 대한 주의와 조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실패할 경우 대중교통과 서비스 업종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분야 먼저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염병이 몰고 오는 경기 침체라는 두 번째 파고를 막기 위해 개개인이 각별히 주의해 이 병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경제의 골이 깊이 패일수록 후유증은 더 오래가고 또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서산대산공단의 한화토탈연구소와 세종의 해양수산부 등에서 밤사이 코로나19 확진자가 9명 추가됐습니다. 어제 한화토탈연구소 직원이 최초로 확진된 데 이어 한 직장에서만 5명이 발생해 직장 내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어제 천안 아산에서 4명, 세종에선 해양수산부와 대통령기록관 소속 50대 남성 공무원 2명이 각각 확진됐습니다. 이로써 대전, 세종, 충남 누적 확진자는 145명입니다. 대전에서 지난달 26일 확진 판정을 받은 산림기술연구원 소속 33살 A씨는 이번 14일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아 충남대 병원에서 퇴원합니다. 천안에서는 줌바 수강생 가족인 택시기사까지 확진 판정을 받아 승객을 통한 감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택시기사는 열이 있는 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등 6일 동안 170여 명과 접촉했는데 실제 접촉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지능범죄수사대와 광역수사대 등 경찰관 116명으로 특별단속팀을 편성해 마스크 유통질서 위반 행위를 단속한 결과 불법 유통업자 22명을 검거하고 이들의 불법 유통행위 15건을 적발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입으면서 실업급여 신청과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금 요청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생계가 막막해진 시민들과 경영난에 처한 기업을 위한 맞춤식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통과에 맞춰 대전시와 충청남도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혁신도시 지정이 가능해지면서 공공기관 유치에 나설 계획인데 전국적인 치열한 경쟁을 어떻게 뚫느냐가 과제입니다. 대전 도시철도 1호선의 세종 연장이 대전보다 세종에 긍정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천안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당내 경선을 통해 청와대 행정관 출신의 한태선 예비후보를 확정했습니다. 미래통합당 공천에서 컷오프된 이인재 전 의원은 무소속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정재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서산 한화토탈연구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왔었는데 그런데 정 기자 밤사이 확진자가 더 나왔죠. 이게 세종에서도 또 더 나왔다는데 몇 명이나 추가가 된 겁니까? 밤사이 9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서산 추가 확진자들은 어제 발표된 이 서산 첫 확진자가 다니고 있는 한화토탈연구소의 직장 동료입니다. 한 직장에서 연이어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 직장 내 전파 우려도 커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세종 지역에서도 5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 3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세종 추가 발생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천안과 아산에서도 어제 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아산에서 모자 관계인 40대 여성과 1살 남자 아기가 포함됐는데 역학조사 결과 아기 엄마의 친정인 이 경북 경산의 가족들도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세종에서도 공무원들이 잇따라 확진이 되고 있는데
이 보건복지부 직원에 이어서 이제 해양수산부 직원도 확진이 이어지고 있죠. 네, 오늘 해양수산부 직원 3명의 확진자가 더 나왔습니다. 어제 2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모두 합쳐서 해양수산부에서도 5명으로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확진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은 50대 남성이었는데요. 또 마찬가지로 대통령 기록관 공무원 1명도 어제 확진자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 대통령 기록관 직원은 줌바 교습생과 접촉해 확진 판정된 40대 바이올린 수강생의 남편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확진자가 근무했던 정부청사 5-1동 4층 전체를 소독하고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는데 아직도 정확한 감염 경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전에선 엿새째 추가 확진자 발생이 없었습니다. 자치단체가 집계한 누적 확진자는 대전 18명, 세종 10명, 충남 112명 등 모두 140명이며 이 중 4명이 완치돼 격리 해제됐습니다. 네, 이 서산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나오고 있죠. 이 지역에 더 전파가 되기 전에 지자체와 방역당국의 신속한 초기 대응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 세종도 마찬가지죠. 다음 소식 알아보죠. 이 천안에서 줌바 댄스로 촉발된 코로나19 집단 확진이 이젠 가족 간 감염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줌바 수강생 가족인 택시 기사까지 확진이 돼 승객을 통한 감염 우려도 높아졌죠. 정 기자, 이 확진된 택시 기사 몇 명과 접촉한 거죠? 네, 택시기사가 열이 난 상태로 6일간 약 170여 명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택시조합 소속 50대 기사 A씨는 지난 5일 코로나19로 확정 판정을 받았는데요. A씨는 하루 앞서 확진된 줌바 수강생 딸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A씨는 지난달 24일부터 발열 상태로 천안 도심에서 택시 영업을 하며 유관순 체육관에서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을 했고 식당과 미용실, 치과를 들리는 등 6일 동안 무려 170명 넘도록 접촉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문제는 딸이 줌바 강사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을 늦게 통보받아 생긴 일인데요. 예, 그렇다면 이 천안시 대응이 늦었다는 건가요? 네, 저희 취재진이 택시조합 천안시 지부에 관련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조합 측은 줌바 강사와 접촉 사실을 알았을 때 바로 검사해서 빠르게 조치했다면 이렇게 6일 동안이나 손님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천안시는 뒤늦게 홈페이지에 A씨의 차량과 동선 정보를 더 자세히 공개하고 경찰과 공조의 CCTV 분석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택시 요금을 현금으로 낸 승객은 이제 소재 파악도 어렵겠죠. 그 천안시의 뒤늦은 확진 통보로 일반 시민 간 감염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타격을 입으면서 고용센터에 지원금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는데 이 실직한 시민과 궁지에 몰린 기업이 몰려드는 건데 어제 정 기자가 고용센터를 다녀왔죠.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네, 어제 제가 찾아간 고용센터에는 몰려든 시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인파가 몰리면서 길어진 대기 시간에 한 시민은 의자에 누운 채 잠이 들었기도 했는데요. 상담원들은 정신없이 분주했습니다. 직장을 잃은 실업자들이 이 실업급여 상담실, 특히 이쪽에 사람이 몰렸는데요. 알아봤더니 대전의 지난달 실업급여 수급 신청자가 3,190명이나 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그러니까 작년 2월 달에 2,449명이 신청했던 것과 비교하면 30%나 급증했습니다. 네. 이 센터에서 만난 한 63살의 일용직 노동자는 일감이 끊긴 상황에서 투병 중인 아내의 병원비와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휴업과 강제휴직을 고려하는 기업들의 문의도 말 그대로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19건에 불과했던 긴급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이 최근에는 일주일에 200건 이상으로 폭증한 겁니다.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에는 고용유지 지원금 같은 지원금 신청 문의가 하루에만 1,200통 가까이 온다고 합니다. 이 현장에서 만난 한 호텔 임원은 이 세미나와 단체 행사, 투숙객 발길이 뚝 끊겨 이 메르스 사태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고용노동부의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코로나19 직접 피해가 심각한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 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원금을 더 확대하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대전 고용복지센터 측은 이 지원 문의와 신청이 폭주하는 만큼 홈페이지에 통해 공개된 신청 방식과 기준을 반드시 확인한 이후에 방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지원금은 당장 급한 불을 끄는 방편인 만큼 이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근본적인 대책이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 자영업자와 실직한 시민들이 벼랑 끝으로 더 내몰리기 전에 특단의 지원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나요? 네, 다행히 없었습니다. 예, 뉴스브리핑 정재훈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홍성군이 가축 전염병 차단 방역을 위해 구축된 거점 소독 시설을 코로나19 방역에 우선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급 차량과 통근, 통학버스 등 다중 이용 차량의 내외부 및 대인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여군이 20일까지 사랑의 인술 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화상이나 정형, 각막 손상 등 시술이 꼭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비와 병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보령해양경찰서가 13일까지 서해 중부 해상의 풍랑주의보와 대조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안전사고 관심 단계 예보를 발령했습니다. 바닷물 수위가 가장 높고 낮아지는 대조기로 갯벌, 갯바위 방파제 등 행락객의 안전사고와 해안가 저지대 차량 침수, 항포구, 선박 언침 등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전 10도, 태안 7도 등 7도에서 1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그러나 충남 서해안 일대는 풍랑주의보가 내린 가운데 초속 9에서 14m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또 2에서 4m의 높은 파도가 이로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는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모두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0도로 대부분 영하권을 기록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15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네, 생생 인터뷰에서는 코로나 사태 속 4.15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정치권의 목소리를 각 정당을 차례로 연결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의당 충남도당 장진 위원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장진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이 코로나19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충남에서도 천안, 아산, 서산 등 이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데 먼저 이번 코로나19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코로나가 그 다른 바이러스 질병보다도 좀 독특한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파 속도가 상당히 빠른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 무증상 감염이 진행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보건당국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합격점을 줄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의심 증상자에 대한 검사, 조사 이런 것들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부분은 상당히 높게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 신천지로 대표되는 특정 종교 집단의 일탈행위가 네, 그 코로나 종식에 대단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대로 좀 평가하고 또 이후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정치권도 코로나 사태로 사실상 총선 선거 운동이 중단되다시피 했는데 나름 이제 각 정당별로도 코로나 사태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정의당은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저희의 그 코로나에 대한 대응은 일단은 원칙적으로 보건당국의 그 방침, 지침에 네,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게 저희의 그 일단 자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당원 모임이나 여타 당 관련 행사들을 다 취소하거나 네, 연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각별히 정치권을 향해서는 이런 국난에 대해서 정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도 그런 관점으로 코로나 사태에 임하고 있고요. 근데 일부 야당을 중심으로 이 코로나 사태를 정쟁거리로 이렇게 이용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되면서 이젠 깜깜이 선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번 4.15 총선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은 대면 접촉이 안 되니까 유권자 접촉이 안 되니까 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좋은 방법 있겠습니까, 사회자님? 예.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뭐 로타리에서 열심히 유권자들한테 손 흔드는 정도, 그리고 SNS를 이용하는 정도밖에 선거운동이 불가능하고요. 뭐 이것은 뭐 저희 당만의 문제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전반적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는가가 이 총선에서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는 그래도 그 정권에 대한 심판론 이런 성격보다는 야당에 대한 심판론에 대한 방점이 우세하다. 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의당은 후보들이 아무래도 이제 정치 신인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전국이 이게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선거운동을 어렵게 하는 측면도 있죠. 네, 그렇죠. 예, 저희 같은 뭐 소수 정당 그리고 정치 신인들이 더 불리하죠. 이런 국면에서는. 예. 예. 이런 가운데 이제 최근 이 비례대표용 정당이 총선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네. 이번 총선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되면서 이런 정당들이 예. 등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 비판의 목소리도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그 연동형이 아니라 정확히 표현하면 준준 연동형이죠. 네. 애초에 75석을 어쨌든 그 연동형으로 하려고 했다가 그마저도 뭐 47석으로 줄고 그마저도 30석만 그 해당되는 사실은 준준 연동형이 대단히 아주 초보적인 형태의 연동형 제도인데 네. 이마저도 사실은 그 반대하는 정당들이 있고 그래서 뭐 일찍이 미래한국당이 창당됐고 네. 또 아시다시피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 이제 그 소위 유성정당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이에 대해서 참 그 안타깝고 한마디로 꼼수 정당이다. 꼼수다 이렇게밖에 규정할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유권자 여러분께 간곡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꼼수에 꼼수로 대응하는 꼼수정치가 계속 이어지는 한 그 대한민국의 정치는 희망이 없다. 국민 감동의 정치를 절대 펼칠 수 없다. 그래서 저희 정의당은 저희가 미래한국당을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꼼수정당을 추진한다고 해서. 네. 근데 저희가 또 역으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그런 그 꼼수정당에 참여하게 되면 저희가 저희를 고발하게 되는데 네.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눈앞의 이익보다는 원칙적인 길을 가겠습니다. 그 몇 석 손해를 보더라도 진보정당의 가치와 원칙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코 위성정당에 참여할 계획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 그 안타까운 말씀을 좀 드리자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생전에 그 자신은 정권을 내놓더라도 선거제도를 바꾸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지금 노무현 대통령께서 살아계시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해마다 봄이 되면 아니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 지도부들 봉화마을 가서 머리 조아리시는데 저 그거 다 위선입니다. 과연 노무현 정신이 무엇인지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금 살아계시면 뭘 할지 더불어민주당 그 당직자들 지도부는 다시 한번 국민의 뜻을 헤아려서 올바른 결단 내려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예. 저희는 어떤 형태의 꼼수정당 참여하지 않습니다. 정의당의 길을 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 거대 정당 두 개가 하나는 애시당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했기 때문에 우리는 한다. 그리고 또 예. 하나는 저쪽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없이 한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네네네. 예, 이번 선거 구도에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십니까? 그 어떻게 보면 사실은 명분상으로는 그 미래한국당이 더 있어요. 네. 어차피 그분들은 애초에 선거법 개정에 반대했기 때문에. 네. 근데 선거법 개정을 주도하신 분들이 지금에 와서 그것을 원점으로 돌리는 그 자체가 저는 더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유권자들이 현명히 판단하시라고 믿고 이러한 꼼수정당이 계속되는 한 저는 어쨌든 유권자들의 정치 불신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중도층들의 이탈 그리고 투표율 저하 이렇게 정치 불신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정치가 한 치 앞으로도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이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꼼수정당이 두고두고 평가받아야 되고 아주 좋지 않은 선례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코로나 사태로 이제 예비 후보자들의 선거 운동이 온라인 또는 이제 비대면 방식 등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네네네. 이게 기존의 선거 양식과는 굉장히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그렇죠. 총선 예. 전략도 중요한데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뭐 사실 답답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답답한데 최대한 어쨌든 비대면을 할 수밖에 없고 예. 일단은 예비선거 기간에는 후보자 혼자밖에 대외적인 활동이 불가하기 때문에 네. 뭐 거리 선전전을 통해서 노란 옷 입고 큰 피켓 들고 네. 큰 선전전밖에 할 수가 없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고요.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네. 그 부분이 좀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이 코로나 지금의 전국이 좀 빨리 좀 진정되고 선거 국면으로 좀 전환이 돼서 정책 선거를 위한 뭐 토론회 네.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지면서 정책 선거가 이어져서 대한민국의 현재적인 사회 경제적인 문제점이 무엇이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제 정당들의 대안은 무엇인가 이것을 가지고 토론하고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그런 선거운동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다른 정당들은 공천이 속속 확정이 되고 있는데 이 정의당 네네. 충남의 후보자 확정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아직까지 저희는 사실은 많은 후보를 못 내고 있습니다. 천안의 박성필 후보 그리고 서산 태안의 신인홍 후보가 정식으로 결의를 했고요. 네. 다른 지역도 좀 늦긴 했지만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물색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선거구 가운데 후보가 확정된 게 몇 개죠? 2곳입니다. 충남은요. 2곳. 장진 네네. 위원장님은 안 나오십니까? 저는 개인적 사정이 있어 좀 이렇게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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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선거 과정에서 이제 다양한 지역 현안들이 이슈가 될 텐데 네네. 이번 총선에서 어떤 지역 이슈가 부각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어쨌든 기존에 충남이 이제 갖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사실은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했는데 네. 이 부분이 사실은 전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이 이번에 또 다시 한번 충남의 지역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또 한 가지 더불어서 요새 어쨌든 서산 지역을 중심으로 서산, 뭐 예산, 홍성, 당진, 금산, 부여 이렇게 할 것 없이 충남 전역이 산업 폐기물 처리장, 네. 산폐장이라고 하죠. 예. 이 문제로 다 골머리를 좀 앓고 있습니다. 이게 수도권의 산업 폐기물들, 각종 폐기물들이 고속도로를 타고 가까운 충남 지역으로 와서 소각을 하던가 아니면 뭐 폐기물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 공기오염, 수질오염 이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저는 받아들여야 되고 이 문제는 뭐 이걸 갖고 지역이기주의다, 뭐 님비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것이 저는 현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충남의 정말 심각한 문제이고 지방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산업 폐기장 또 뭐 소각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남도에 정말 적극적인 대처와 대안이 모색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또 이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이 이제 가능해졌는데 네네. 앞으로 어떤 공공기관을 충남으로 유치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어떻게 보십니까? 뭐 좋고 뭐 좋은 기관이 또 유력한 기관이 오면 좋겠죠. 네. 근데 이제 그것을 뭐 마냥 주장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다만 제가 볼 때 내포 신도시가 시작이 된 지가 벌써 시간이 꽤 지났는데 네. 원래 10만을 예정했지만 지금은 한 2만 5천 정도밖에 조성이 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이전의 원칙적인 제 바람은 내포 신도시를 앞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원칙에서 이전이 되지 않을까. 내포 신도시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지역 유권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주시죠. 요새 어쨌든 모 TV 방송국의 낭만 닥터 김사부 이 드라마가 상당히 유행을 하고 시민들의 성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지금 우리 세상이 너무 각박하고 사실은 금전만능주의에 너무나 심한 경쟁의 그런 세상이지만 시민들의 가슴속에서는 낭만에 대한 그리고 네. 정의와 진실에 대한 갈망이 있구나 이걸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낭만을 복원시키고 정의와 진실을 찾아올 수 있는 정당이 어떤 정당인가 이렇게 봤을 때 저는 단언컨대 저희 정의당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시민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 저희 정의당을 이번 총선에서
지지하고 성원해 주십시오. 꼭 새로운 정치,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 정의당이 앞장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코로나 사태 속 4.15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정치권의 목소리, 오늘은 정의당 충남도당 장진 위원장과 알아봤습니다. 주간 브리핑입니다. 충청투데이는 코로나에 무너지는 지역경제란 타이틀로 소상공인부터 중소기업과 대기업까지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지역시장의 침체가 본격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전일보는 콜센터 밀집, 대전 집단 감염 공포, 중도일보는 서산 확진, 충청권 감염범위 안심 불가, 이런 기사들을 실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송한,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3월 11일 수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